예, 안녕하세요. 최공주입니다. 오늘 시네마 까먹는 소리 영화는 뮬란입니다. 뮬란. 예, 애니메이션 1998년도에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디즈니에서 돼가지고 굉장히 큰 대박을 쳤고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실사화가 된다라고 해서 많은 팬들한테 기대감을 일으켰던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매번 저희 시네마 까먹소리 말씀드리지만 자유진영의 유일한 영화 채널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진보다 좌파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른 채널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열받는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오늘 뮬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 영화 외적으로 열받는다 하실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우파의 마인드 기준 하에서 영화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영화 채널은 아니니까 혹시나 제목만 보고 뮬란이 뭔 영화야면서 들어왔다가 또 열받아서 나가신 일 없이 지금 빨리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뮬란이 애니메이션으로 대박을 치고 나서 전 세계 이제 뮬란 팬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고 지금 또 실사가 딱 되는 순간 웬걸 이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죄송합니다. 예고편도 못 보여드리고 지금 저희 채널이 예고편만 틀어도 저작권에 걸리네요. 네. 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진짜. 아이고, 공개적인 예고편마저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는 영화 채널입니다. 뭐 어떤 제대로 막 좌파랑 싸우는 막 방송한다, 막 좌파랑 싸운다, 막 그 난리 치는 데는 예고편이니 뭐든 영상에도 쭉쭉 갖다 쓰는데, 에, 나는 좌파랑 안 싸우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웃기긴 해요. 그죠, 여러분? 예. 그거죠. 뭐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우냐의 문제고 쟤네들이 반응을 보이고 열받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잘 싸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시네마 까먹는 소리도 일종의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시발점 지금 라이브도 못하고 이러는 게 이 시발점인 또 영화판 놈들 때문이고 영화판에 대표적인 좌파 새끼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영화 얘기인데도 자료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못 쓴다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근 1시간 가까이 제 입으로만 털어야 되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 이것은 이제 화목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설 속의 중국의 전설 속의 인물의 실존 인물 이야기는 아닙니다. 뮬란이. 그러니까 화목란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제 화물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화라는 성은 빼버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뮬란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됐죠. 이 뮬란의 캐릭터는 굉장히 차별에 반대하고 신분의 어떤 제약에 반대를 하고 남녀 간의 평등 문제에서 아주 전사로서 거듭나는 이미지 뮬란을 통해서 차별을 벗어나고 평등을 추구하는 약간 이제 민주화의 그런 느낌이었었죠. 이 뮬란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됐었는데 일단 이 뮬란을 얘기하려면 이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영화 자체에 대한 논란은 아닙니다. 영화 외적인 논란이죠. 영화 외적인 논란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공개됐을 때 그 엔딩 크레딧 자막에 중국에 감사한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뭐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게 이제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를 갖다가 탄압하는 어떤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 명단에 투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뮬란이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 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이런 영화인데 차별을 없애는 것을 추구하는 어떤 여전사 이야기인데 중국이 그 어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갖다가 탄압하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항상 신장 지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만든 부역자들 2에서도 신장 자치구의 탄압 문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강제 수용소부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인권,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인권 문제에서 이 신장 위구르는 늘상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티벳에 이어서 신장 위구르가 이제 좀 더 강하게 반항을 하면서 사망자도 많이 생기고 수용소에도 많이 갇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예, 그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싹 쓰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했고 그것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문제죠. 이제 그 영화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출연했던 유혁비라는 여배우 주인공이죠. 물란 역을 했던 유혁비라는 이렇게 이 주인공이 홍콩 민주화 를 갖다가 민주화하면서 홍콩 경찰을 지지하면서 민주화 시위대들을 갖다가 격하하는 말을 하면서 이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자단 조연으로 나오는 견자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제일 좋아하는 무술하는 무협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이 견자단 역시도 이제 그 홍콩의 중국 반환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논란이 됐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뭐 대놓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서 황제로 나오는 이제 이영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미 이렇게 영웅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상당히 친중국적인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 빠진 영화들의 굵직한 영화들을 만들어 이렇게 주연으로 하면서 그런 성향을 약간 보이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우들이 총 출동해서 버무려진 영화다 보니 예, 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이제 홍콩을 지지하는 유럽이라든가 이제 이쪽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이제 보이콧 운동을 했었고 홍콩 민주화의 주역인 이제 조슈아 웡 같은 경우에도 보이콧 이렇게 뭐딱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죠? 해시태그 걸어서 그런 이제 뮬란 보이콧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개봉을 하는 날 이제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도 열이 받아서 뮬란 그 광고용 배너 이런 것들을 다 부시는 장면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이제 떠돌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이슈가 되고는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는 이 한국에서조차 뮬란의 국내 개봉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서를 어떤 시민단체 쪽에서 젊은 시민단체 쪽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안 낼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희한했어요.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우파도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러다가는 이제 그 새로운 민주화의 어떤 세력조차도 보수 우파 진영이 아니라 제3의 지역에서 출몰을 하고 있구나. 반가운 일이지만 씁쓸하죠.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조차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쪽에서 이렇게 꾸준히 재개가 돼야 될 때 그게 보수 우파 진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상당히 많이 아쉬운. 그러니까 이런 데모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식의 어떤 쉽게 사람들한테 인지가 될 만한 이런 쪽으로의 어떤 운동을 하면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알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뭐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막 정치 아니면은 뭐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뮬란의 개봉을 막아달라라는 청원을 했다라는 것인
좀 어떻게 보면은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예,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쪽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전에는 제가 많이 그런 것들을 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안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제는 영화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뮬란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죠. 디즈니가 중국의 돈을 뭐 돈에 매수당한 디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이미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한국은 병신같이 돈만 주고 그냥 뽀찌나 뜯어먹는 선이라면은 일본은 헐리우드든 어디든 전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시스템과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렇게 민적인 부분을 딱 진입을 해서 꽉 잡고 있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돈으로 처바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돈으로 처바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헐리우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나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뭐 미녀 삼총사 3, 뭐 그다음에 또 뭐 리턴 트리플 X 리턴즈 뭐 이런 것들 한물 간 것들이 다시 나오는 영화들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자본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이저 영화들에도 이제 중국이 많이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의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일본은 인식을 일본에 대한 문화 수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면 중국은 돈으로 지금 처바르고 있다. 그게 이제 동양에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그 모양새입니다. 그게 그 모양새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디즈니 영화들이 중국의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디즈니만큼 다른 데서도 다 중국의 돈을 받았는데 왜 디즈니가 욕을 먹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미국 내에서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월트 디즈니를 막 공격하고 막 쓰레기 같은 놈이다, 뭐 여자 밝히고 뭐 한다, 돈만 밝히고 뭐 한다, 온갖 욕을 다 하는 이유도 디즈니 자체가 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 보수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용 영화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확장을 위해서 디즈니의 계열사들,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트러블 메이커나,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나 여러분들 아시는 쿠엔틴 타란티노,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 같은 경우가 아주 독특하게만 새로움을 추구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이 영화들도 디즈니 계열사의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쿠엔틴 타란티노도 영화를 보면 상당히 미국 보수주의적인 마인드가 좀 강하죠.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히피들 막 까고 이런 거 보면은 쿠엔틴 타란티노 역시도 보수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디즈니부터 해서 디즈니 계열사들은 사업의 방향성 자체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돈을 뭐 어디서 받든 상관없지만 왜 이딴 영화에 중국의 돈을 받아서 그 짓을 했냐라는 거죠. 예. 보수라면 당연히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오히려 중국한테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영화 매니아들은 또 보수 성향을 지지했고 디즈니를 지지했던 보수 성향의 영화 관객들이 비판적 성향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죠. 한국은 뭐 이제 중국이 자본을 빼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그다지 중국의 이제 지금 자본력에 돈만 투자해놓고 딱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리우드에서 지금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단지 일본과 중국과의 차이점이 있고 저는 중국의 그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놈 마인드라면은 걱정이 되지만 알아서 개가 되는 거니까 헐리우드에서 중국 자본은 나는 그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영화라는 거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에서의 영화는 이게 문화 산업 영화가 아니라 문화 산업 자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만 있다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문화적 인식 수준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아무리 들어와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제작자들이
어떤 입김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중국의 투자사라든가 중국 제작사 로고가 딱 뜨는 영화들 치고 재밌는 영화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뻔하고 막 아우 유치하고 다 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문화적 인식 수준이 낮은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맞춰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헐리우드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딱 했을 때 굳이 중국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문화적 수준이 좀 올라와 있는데도 막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니까 중국이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온 영화들 대부분은 좀 유치합니다. 예, 유치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중국 특히 헐리우드에서의 중국 자본은 저는 그렇게 기대를 걱정을 안 합니다. 예전에 소니가 이제 그 미국의 영화사들을 인지하면서 미국 헐리우드 진출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는 아유 뭐 음반사가 뭐 소니 음반사가 뭐 그런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겁을 냈던 게 이제 큰일 났다. 일본이 저렇게 한다면 일본은 문화적 인식 자체가 이미 미국의 할리우드 시장도 인식 자체가 동양에서의 문화라면은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 또 근데 이제 아예 이렇게 이제 자본까지 진출한다라면은 전 세계 어디서도 이제 동양의 문화 하면은 일본밖에 생각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게 겁났었어요. 이게 겁났었고 이제 매트릭스라든가 뭐 이제 그 블레이드 러너와 매트릭스 막 이런 거 만들어져 가면 현재 SF 영화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중국이 아무리 돈을 처발르고 있지만 그 밑에 모든 문화적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비주얼이라든가 영상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어떤 이미지 부분들은 한문을 쓴다고 하지만 결국엔 일본 느낌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들어가면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뮬란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만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서 중국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못 먹고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또 문화적 인식이, 문화적 욕구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변화가 될 텐데 그것이 헐리우드의 기술력과 세계 배급망을 잡고 진행이 됐을 때 중국의 문화적인 인식 수준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간다라면 이것도 무시 못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뮬란입니다. 뮬란을 볼 때는, 그러니까 뮬란을 보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지금까지 중국 자본이 들어왔던 영화 중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관여를 한 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영화긴 합니다. 제한테는. 일단 저는 이야기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영상이다 보니까 영화다 보니까 보여지는 비주얼 쪽에 더 치중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중국 자본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서는 헐리우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영걸의 영웅 다음으로 보여지는 중국의 어떤 그 화려한 색깔 배치, 색감 배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할리우드의 마인드로만은 또 일본의 문화적 그 마인드로는 표현할 수 없는 중국만의 색깔이 확실히 이 영화에서는 보였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술력들 쪽쪽 빨아먹고 이제는 이제 헐리우드의 배우들과 헐리우드의 기술력을 좀 쪽쪽 빨아먹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중국만의 색깔까지 갖추게 된다라면 이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중국자 돈만 처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좀 넘어설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 빨리 중국이 망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만의 그 유치함은 어쩔 수 없이 이 영화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죠. 화면상으로는 이제 화면의 기술력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제 남은 부분은 그 중국만의 색깔에다가 이제 문화적 인식의 수준을 갖다가 얼만큼 더 씌워내느냐가 이제 중국 자본이 남은 마지막 그 도전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면은 어마무시한
힘을 갖게 될 것 같다. 문화산업시장에서. 전 세계 문화산업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제일, 그러니까 동계산이 안 되니까 제일 큰 데가 일단은 미술 시장이긴 하지만 미술 시장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쨌든 큰 시장은 영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영화 시장에 중국이 진출해서 살아남게 된다라면은 이거 진짜 골이 아프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는 진짜 색감은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영웅 봤을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와우 장룡 같은 걸 봤을 때 느꼈던 그 이안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의 그런 화려한 색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와 영상 죽인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라면 이 와우 장룡과 영웅에서 이렇게 믹스가 됐던 그런 굉장히 중국적인 색감과 화면 배치 구도들을 이 뮬란에서는 보실 수가 있다.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자 불안한 점, 저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촬영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쪽은 잘 모르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은 옆에 카자흐스탄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약간 돌아서 갔긴 했지만 그때 그런 공간들은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했을 때 와 여기 기가 막힌 그림 나오겠다 막 이러면서 부러워했던 여기서 영화를 좀 찍었으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데서 영화를 찍은 거죠. 신장 위구르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아마 중국의 디즈니는 그 장소가 필요했고 그 영화를 찍어야 됐기 때문에 중국은 다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작업이 이제 분명히 불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중국과의 딜이 들어갔을 겁니다. 딜이 들어갔을 거고 더군다나 디즈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디즈니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즈니 쪽에서는 헐리우드에 그렇죠. 딱 꽂히면 무조건 거기서만 찍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긴 했을 겁니다. 100%.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지 이렇게 디즈니는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랬을 텐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거의 영화를 이제 촬영을 끝내고 편집해서 이제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유역비라든가 견자단이 유역비가 이렇게 사고 터지는 말을 하고 견자단의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 나오는 것들 이런 논란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 세계 민주화 운동 세력들의 거부 반응으로 이어진 것은 이제 영화 외적인 부분이고 영화 내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 영화 촬영 장소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자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아주 멋진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다. 단지 좀 사이즈가 와우 장룡이라든가 와우 장룡에서의 그 중국스럽지만 우아한 느낌보다는 일단 영웅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뭐 참 재미있는 게 뮬란을 하면서 특히나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는데 몹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단체 막 전쟁 터지면 막 적군하고 우르르 싸우는 가지고 단체가 마스터샷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마스터샷은 아니고 어쨌든 이 몹신을 찍는데 이 몹신에 나오는 장면들이 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물들 배치가 너무 작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미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넘쳐나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그렇기 때문에 위구르 지역에 갔다고 하면 이게 광활한 이제 평야라든가 뭐 그 중간중간에 서 있는 산 이런 거 했을 때 평원에서의 싸움에서는 모핀에서 분명히 엑스트라들을 엄청나게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게 적은 수가 나옵니다. 되게 적은 수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지 뮬란을 만들면서 이런 느낌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전투씬 이런 데 보면서 조금 허접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중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게 이제 막 돈 엄청나게 벌고 또 공산당하기 때문에 또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걔네들은 웃깁니다. 그냥 영화 찍을 때 저기 뭐냐, 그냥 이게 황제가 있는 궁이 필요하다면 궁을 지어버려요. 똑같이. 다도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그 세트장 안도, 영화 세트장 안도 버스로 타고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땅에다가 그냥 세트를 만들어서 해버리거든요. 이영걸이 영웅 만들 때도 그 궁도 실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CG를 하는 이 중국에서는 그냥 CG는 CG대로 따라가지만 일단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직접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라든가 화면에 보이는 웅장함이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뮬란에서는 CGT가 좀 많이 나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라든가 이 엑스트라라든가 그 말탄 엑스트라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것이 중국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트라 쓰더라도 하루에 한 20만 원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100명 쓴다고 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100명 쓴다면 2천만 원을 한꺼번에 2천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중국에서 그런 거 하면 한 1, 2만 원만 줘도 지 말 끌고 와서 엑스트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워낙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오면은 그냥 자기들이 신나서 알바거리니까. 그러면 딱 오면 한 일주일치, 보름치 막 돈 벌어가는 건데 되게 쉽습니다. 적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죠. 김성수 감독의 무사인가요? 김성수 감독 맞나? 무사라는 영화를 갖다가 중국에서 사막에서 찍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참 전이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엑스트라가 오기로 했고, 그 다음날 그 말 타는 씬을, 뭐, 아까 말했던 몹씬을 찍어야 되는데, 분명히 계약을 하고 오기로 했는데, 촬영이 아침 10시라면은 10시인데, 50분까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막 애타게 하고 막 있는데, 그 중국 현지 가이드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온다. 지들이 돈이 필요해서라도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도 빌리고 뭐 하고 하면 막 그런 역사물 찍을 때 막 전투복 다시 만들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중국 애들은 싸다는 거죠. 그냥 그때 그 복장을 입고 지네들 말 타고 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한 10시 정도가 다 되니까 저 멀리서 사막에서 뽀얀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서 막 말들이 딱 오는데 감독이 그거 보더니 야 찍어 했던 거죠. 그 자체가 한편의 영화였던 거예요. 수백 명이 막 한꺼번에 말 타고 와버리니까. 그럼 이게 돈 계산하면 얼마인데.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 했던 거죠. 근데 분명히 물란에서 전투씬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사이즈는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 놈 보셨을 때 막판에 일본군하고 싸울 때 그 넓은 광야에서 분명히 엑스트라인데 왠지 엑스트라가 나온 놈 또 나오고 하면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추격전인데 되게 허해 보이잖아요. 이 뮬란 역시도 그렇습니다. 뮬란에서 전투 씬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허접합니다. 단지 이 뮬란에서의 매력 포인트는 그 중국식의 어떤 색감, 중국의 색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급스러워진 할리우드의 기술력을 바탕해서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간편하게 만들어진 좀 정돈된 중국의 어떤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액션씬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정말 실망스러웠고, 저는 잘 모르겠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영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이야기가 너무 툭툭 끊어져요. 그리고 그 뮬란이 전사가 돼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우연하게, 너무너무 황당할 정도로 어이없게 딱딱딱딱딱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 등장하는 요 봉황이 이 봉황의 문제인데요. 이 봉황이 갑자기 아버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봉황의 우리 조상이시여 뮬란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봉황이 나타나더니 앞장서서 나가죠. 그러니까 뮬란은 저 봉황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예, 그러면서 뭐 다 거침없이 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저 봉황이 딱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한 두 번만 나왔으면 될 텐데,
봉황이 허구한 날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지겨워요. 그냥 나중에는. 저도 보다가 짜증나게 또 봉황이야 이러면서 봤던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설에도 광개토 대제인가요? 광개토 대왕의 그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그 한 15권짜리인가 20, 뭐이 정도 되는 거 대하 소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꼈던 짜증을 이 영화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도 이건 하늘이 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광개토 대왕이 자기의 능력으로서 뭔가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시다 이런 거죠. 이제 광개토 대왕을 만들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짜증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 봉황이 이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났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가지고 영화는 짜증나고, 그리고 또 영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어이가 없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뮬란이 여성으로서 자기 기를 어떤 전사의 기가 있는데 이 기를 숨겨야 되면서 나중에 이제 숨기지 못하고 터트리는 장면. 그 다음에 뭐 군대 이제 딱 갔을 때 군대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장면, 뭐 그 기를 푸는 장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자기가 여자임을 밝히고 딱 등장했는데 또 그게 잘 풀려서 가는 그 방면.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뮬란이 모든 것을 정세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전세를 아주 막 하니까 갑자기 이제 또 얘를 갖다가 사령관으로 앉혀버리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툭툭툭 그때마다 또 봉황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디즈니 영화다 보니까 아이들도 볼 수 있게 애니메이션을 본 아이들이 볼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복잡한 정세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간단한 게 같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디즈니가 그전에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짜여진 그 각자의 디테일들을 살린 이런 그 배역들이 있었잖아요. 캡틴 스페로우부터 해가지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짱짱하게 나오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혁비는 그냥 얼굴 마담이니까 그렇다 치고, 유혁비를 갖다가 참 키워주고 믿어주고 있는 그 대장 역에 견자단이 나오고, 황제 역으로 이영걸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이영걸이. 이쪽에, 맨 처음에 이영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닌가 했는데 이영걸이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칸이라고 해서 이제 황제를 죽이러 오는 일종의 몽골, 딱 보니까 몽골인가, 거기서 뭐 유역인인가 뭔가 뭐 유원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니까 어쨌든 몽골 쪽 이쪽 말 타고 유목민이라고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몽골이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칸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징기스칸 같은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대장으로 나오는 보리칸이 여러분들은 기억에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제이슨 스컬리라고 해서 미국 영화라든가 드라마에는 나왔었고 얼마 전까지만 요 근래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보리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이슨 스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였음에도 설마 오랜만에 그런지 몰라도 설마 제가 제이슨 스콜리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이슨 스콜리더라고요. 되게 유일하게 반가웠던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 중에서 견자단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좀 실망을 했고요. 폰만 잡으니까. 근데 제이슨 스콜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신다라면 이소룡이 죽고 나서 이소룡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드래곤이라고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소룡의 역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배우입니다. 가지고 이제 그 이소룡과 가장 닮았던 그리고 이소룡을 가장 잘 표현했던 이런 배우고 그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영화를 이렇게 출연해서 백투더 퓨처에도 나왔었고 했지만 큰 역할들은 안 하다가 너무도 간만에 만나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런 점에서 딱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배역들은 유혁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한물 간 배우들. 뭐 견자단 정도가 하지만 견자단도 이제
50줄 넘어서 이제 액션을 다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한계점이 이번에 느껴졌어요. 이번에 이영걸도 황지로 나오지만 딱 한 장면에서 이영걸 액션이 한 장면 나오는데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지니 PD가 보고 막 웃어요. 웃겨서. 그러니까 멋있어야 되는데 웃겨요. 너무 생뚱맞게 나오니까. 그래서 영화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추억을 했던 견자단이라는 배우의 어떤 이미지, 이영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자단, 이영걸 했을 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서는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의도적으로 뮬란한테 모든 공을 돌리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유혁비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했으면, 좀 더 차라리 남성적인 이미지가 추가된 여성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페미니즘 영화다, 페미 영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디즈니에서 요즘엔 또 페미니의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드는 영화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대체적으로 추세가 페미니스트를 다루는 게 활용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주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던 뮬란 이 영화에서만큼은 그렇게 페미니즘적인 느낌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강하게 하려고 했더라면, 뮬란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부터는 뭐냐면 다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전우들한테 밝히고 해서 이제 뮬란이 여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초반에, 그러니까 중반 정도에 그냥 전쟁터에서 싸우는 와중에 자기가 여자라고 밝혀버려요. 밝혀버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스텝이 꼬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페미를 갖다가 페미니즘 영화로 보기엔, 페미니스트 영화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그 마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공리가 나와요. 공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오는데, 이 공리하고 이 유역비의 어떤 뮬란하고의 대치점이 있는데, 둘 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서 오히려 돌아가서 악역에 쓰는 거고, 한 사람은 세상에 맞서서 자기가 이제 뮬란이 돼가는 과정인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공리가 죽는 장면입니다.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그러니까 영화가 이야기 구조 자체가 다 중간중간에 계속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데, 그 어이없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걸 페미 영화라고 한다면, 내가 페미니스트라면 나도 짜증낼 것 같아요. 왜 이따위 것이 페미 영화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페미 영화라고 보긴 좀 그렇고, 단지 알맹이가 없는, 그냥 단지 유행 코드들은 갖다 놨는데 진짜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가고 중국 제작자의 입김이 들어가는 영화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행히 허접하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에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의미를 하면은, 디즈니가 보수 성향의 영화들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보수를 지향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돈은 받아야 되겠는데, 이 새끼들이 원하는 중화 사상에 따라가기 싫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위구르지에서 찍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위구르라는 곳이 탄압받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굉장히 한번 여행 가고 싶은 아름다운 지역으로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착각들이 중국이 나중에 신장 위구르를 지배하고 탄압하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입견에서 이렇게 벗어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영화 외적으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거지만,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뭐냐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중국 자본이 문화적 인식 수준을, 문화적 수준을 높여갈 것이냐, 마느냐, 이것만 한다고 봤을 때 이 영화에서는 최소한 기술의 이제 완성도만큼은 확실히 이뤘다. 이 정도 선에서 걱정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공리까지 포함되면 이영걸, 견자단, 공리, 제이슨 스칼리까지 해가지고 4명의 걸출한 원로 스타들이죠. 이제 한물간 스타들. 이 포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상당히 개판이 됐고, 오히려 일부러 디즈니가 편집을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코로나 핑계 대니까 좋죠. 코로나 핑계 대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빨리 오픈 시켜내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 논란을 더 가중시키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정식 개봉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정식 개봉을 하는 몇 개국, 지금 국가가 돌아가고 영화관이 돌아가고 있는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그냥 온라인에 바로 뿌려버리는 뭐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 테넷이 이제 포문을 열긴 했지만 어쨌든 뮬란이 극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예. 겉은 화려하나 내용은 정말 없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흥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디즈니 쪽에서도 이제 계속 개봉을 미루면 이제 다른 정말 제대로 된 흥행작들이 그것조차도 뒤로 밀려서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초장에 빨리 풀어버리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극장에서 보시라고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때깔은 좋고, 저는 이제 이것을 딱 봤을 때 저는 탓샘싱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탓샘싱에서 이제 폴 오디어스의 환상의 문 뭐 이런 거 만든 감독인데, 이 감독이 필름 상태로 자연 상태로서 화면 만드는 때깔을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오디어스 환상의 문 같은 경우도 한 몇 년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어냈죠. 전 세계를 돌면서. 근데 정말 저게 CG가 아니고 진짜 자연광으로만 그렇게 만들어냈다면서 보시면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화면이.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중국의 그런 화면들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굳이 CG를 안 써도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땅덩이가 하도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보는 백미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을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서 뮬란을 본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몹신이라든가 전투신의 몹신에서의 그런 그 조잡함,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뮬란에서 봤던 기대감을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딱히 재미가 완전히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타는 칩니다. 기본타는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그냥 극장에서는 아니더라도 VOD라든가 나중에 이제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종편이든 뭐든 뭐 그런 쪽에서 할 때 그냥 보시는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것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다운로드가 돌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다 돌기는 하지만 디즈니 정도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정말 아끼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그런 영화들이라면 어떻게든 불법으로 도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대부분 막고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 개봉을 하기도 전에 이미 불법 파일이 돌고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트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좀 그건 디즈니가 용인하거나 용납하거나 어쨌든 어떤 흥행에 대해서 별 그런 기대치가 없거나 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저희가 영화 만드는 제가 그거 돈 내고 보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극장 가서 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겠지만 여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극장에서
10,000원 내고 왕복 들어가는 시간, 극장 앉아있는 2시간에서 막 서너 시간을 내 돈 내고 가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영화는 아닙니다라는 그 답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그 중화 사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또 너무 유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느꼈다라면, 그리고 이걸 디즈니가 영악하게 그래 니들 돈은 받아서 영화는 만들어 주는데 니들 비판할 거야, 까버릴 거야, 나는 보수 성향이니까 이러면서 영화적으로 약간 그 비하하는 쪽으로 갔다라면 그건 인정. 뭐 이 정도로 유치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영화들, 이렇게 내러티브의 구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 자본의 그 이야기 구조에서 뮬란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뮬란을 보면서 느꼈던 여자 전사,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전사,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등과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여전사를 이 영화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 단지 이 영화에서는 그냥 이상하게 그냥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봉황이 너를 다 너네 집안에서 다 지켜주는 거고, 이 집안은 황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유치하게 보이고 웃겨 보인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중국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외부에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하고는 별개로, 그건 이제 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배우들의 어떤 발언 문제,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라는 곳에서의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거라면, 영화 내적으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그런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을 존재할 수가 있다. 첫째는 이것은 이제 중국을 비하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여전사마저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중화 사상을 조금 약간 비하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또 한쪽으로는 이제 중국 자본이 이제 어느 수준에까지는 지금 이제 한 단계는 진일보했다라는 이제 불안감, 두 개 동시에 공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뮬란에서 이야기 구조 가지고 이 뮬란이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했다라면 오히려 중국이 더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공포감도 약간은 들었던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해서 반중국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흐르는 모든 것들은 중국의 기초 사상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부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중국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판단 가치는 달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생충 하나도 딱 보자마자 제가 먼저 이건 우파 영화더라고 딱 칼럼을 써버리니까 사람들이 우파 영화인가 보네 하면서 막 말이 꼬였던 것처럼, 좌파들도 그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우파 쪽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영화로 못 만드니까 좌파들이 다시 봉준을 이렇게 기생충 딱 하면서 쫙 모양 잡으면서 좌파 영화, 뭐 자본을 까는 뭐 이런 영화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뮬란 역시도 그런 관점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관객들이, 그리고 보시고 나서 평을 할 때, 만약에 이 위구르라든가 이런 것 같은 외적인 문제에도 동의를 하면서 이 영화를 갖다가 봐야 된다라면, 보고 나서 평을 할 때 영화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시각이니, 친중국적인지 반중국적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양새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영화 내용은 굉장히 친중국처럼 보였지만은 모든 이야기 구조가 허술하다 보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중국을 비웃게 되는, 뭐야 그냥. 그럼 지금도 왕국 아이고 따끈따끈 이러면서 모셔야 되나 뭐 이런 식의 봉황이 계속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뭐야 그러면 저거는 무조건 뭐 얘가 하는 거 없네. 그러면 저 봉황들이 시키는 대로 막 가면 되는 거네. 집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네. 집안에서 시키는 거 황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뭐 끝난 거네.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이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영화는 제가 늘상 말했던 것처럼 재미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고 재미있냐 없냐를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내가 영화를 재해석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시선을 볼 수 있냐 없냐를 두 번째로 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번에 그 영화 같은 거, 테넷 같은 것도 일단 재미있냐 없냐 따졌을 때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궁금해 죽겠다 하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면 다시 한번 보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뮬라는 재미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두 번 볼 영화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저 봉황이 이쁘긴 이뻐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공리가 허망하게 죽을 때 너무 웃지 마시라는 거. 이영걸의 액션은 웃기다는 거. 아니 멋있는데 웃겨요. 그러니까 견자단 손만 잡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슬픈 영화였습니다. 슬픈 영화. 와우 장룡에서 그 기와 담들 딱 타고 막 남녀가 쫓고 장면 이런 것들도 뻔하게 재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단지 이 영화에서 볼 부분은 색감이다. 그거 하나. 건질만한 건 그거 하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문란에서의 여주인공의 모습에 반했다라면 이 영화를 보시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뭐 재밌는 영화가 하나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영화 그래 뭐 하나 좋은 거 개봉합니다. 아웃포스트라는 영화도 개봉하는데 그건 이제 또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일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래도 추석을 앞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괜찮은 영화들이 한두 편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개봉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영화는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